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 오늘은 잠시 정치 이슈를 떠나 특별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시카고에서 온 편지 내용으로 미국 소식을 전해주셨던 가브리엘 황 교수님의 부친께서 103세를 일기로 지난 4월 12일 소천하신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가브리엘 황 교수님의 부친이신 고 황종우 박사님은 시문의 계몽 장편 소설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 최용신 씨와 함께 농촌 계몽 운동과 사회 봉사활동을 하신 진정한 애국자이셨습니다. 고 황종우 의학 박사, 인생은 길지 않고 잠깐 머물렀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와 같다. 자기가 태어난 조국과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 본연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의미이며 본성이다. 인생은 그것을 다하기에도 너무나 짧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말고 모두들 기뻐하라 라고 생전에 말씀하셨던 아버님께서 주무시는 듯 평온한 모습으로 영면하셨다고 부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상록수 103세 청년 황종우 박사께서 미국에서 천국 여행길에 오르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시간으로 고 황종우 박사님께서 최용신 선생님과 함께 농촌 계몽운동과 사회봉사활동을 하신 숭고한 업적들과 박사님께서 평소에 살아오신 모습과 남기신 유훈들을 기리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최용신 선생님은 시문의 장편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최영신의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화관식은 LA 산타클라라에 있는 공원 묘지에 잘 치루어졌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님 오른쪽에 모셨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작년에 95세의 연세로 소천하셨습니다. 1년 동안 아버님께서 홀로 외롭게 지내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쉬움과 슬픔이 더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제게 조국을 위해서 보람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애국심과 정직성, 불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 것 등을 말씀해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의학박사 황종우 장로, 함경도 청진 출생, 월남에서 유교를 맞음, 고려대학교 졸업, 일본 동경제대 의과대학 졸업, 농어촌 계몽사업과 문맹 퇴치운동으로 최용신 선생님과 함께 농어촌 계몽활동, 부산에서 웨슬리 자선병원 개업, 의료계에서 퇴임 후 미국으로 도미하셔서 산타클라라시의 알코올 교육관, 음주운전 특별교육관, 그분의 저서로서는 알코올 박사의 건강 이야기, 최용신을 이야기하다 증언, 알코올 건강, 한국 정부로부터 무궁화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받음, 독도 지키기 운동과 그 외 애국활동에 참여, 평소 제게 하신 말씀과 대한민국에 바라는 말씀으로는 일제강점기와 6.25를 경험하신 아버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공산당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국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밥그릇에 더 관심이 많고 옛날부터 계속되었던 당파 싸움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니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한국은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중산층이 없어진다는 것은 나라를 떠받치는 중심축이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경제정책과 심각한 주택 문제를 보면은 아주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대미 외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간 외교가 너무나 한심스러운 어린애 수준이라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요즘의 정권처럼 이렇게 형편없는 정권은 100년을 넘게 살아오신 아버님께서는 결코 본 적도 체험을 해보신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종우 박사에게 계몽과 자선은 철학이자 인생 그 자체였다라고 그분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농촌 계몽활동에 뛰어들었던 당시 황 박사의 나이는 20세. 배우자, 가르치자, 다 같이
브나드로라는 말이 당시 계몽운동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브나드로는 러시아어인데 교육, 계몽이라는 뜻이 담겼죠. 이때부터 시작된 봉사활동은 미국으로 이민 와서 그리고 8순을 넘어서 100세까지 계속되었다. 농촌 계몽운동에 이어서 그의 두 번째 자선활동은 자선병원에서의 인술이었다. 농촌 계몽운동가에서 일본 유학과 함께 의학 공부를 마치면서 의사라는 직업은 황 박사의 새로운 자선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해주었다. 부산 웨슬리 자선병원장으로 은퇴하기까지 30년간 인술을 펼쳐왔던 그는 80년 사위인 박세록 장로의 초청으로 도미하게 된다. 66세의 나이에 부인과 함께 미국 땅에 정착한 황 박사는 2년 뒤 산호세 지역으로 이주해 오시면서 또다시 미주 한인들과 타민족 커뮤니티를 위한 자원봉사의 길을 걷게 된다. 산호세 한국학교 교장과 이사장, 산호세 한미봉사회장을 역임하면서 한인사회를 향한 그의 봉사의 손길은 계속됐다. 그리고 83년에는 산호세 노년대학을 설립하고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단에도 섰다. 그의 강좌에는 의학에서부터 일반 상식과 심지어 철학과 종교학에 이르기까지 마치 시골 분교의 교사처럼 열정적으로 전개됐다. 황종우 박사는 한국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 6.25 전쟁 당시 한국 정부 산하 원산 부시장에 재임했던 그가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으로 후퇴를 하면서 무려 15만 명의 주민들을 남하시키는데 중심 역할을 했던 전력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시문의 장편소설 상록수는 일제치하 민족과 사회에 대한 애국적 정열과 이상을 그린 작품이다. 상록수는 최초로 1935년 동아일보에 연재됨으로써 활자화된 작품으로 이광수의 흙과 함께 대표적인 계몽 문학 작품으로 평가된다. 상록수의 여주인공 최영신의 실존인물은 최용신. 1931년 YWCA 농촌사업부의 파견으로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샘골에서 농촌 계몽 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 건물을 건립하여 십리길을 걸어다니시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다. 1964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를 기리기 위해서 용신봉사상을 제정 시상하고 있다. 황종우 선생은 1932년 4월 천곡학원에 가보니 수학교를 못 간 학생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들어 교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라고 말했다. 천곡학원에서 황종우 선생은 조선 역사를 맡아서 강의를 했다. 수업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였으나 학교 명성이 높아져서 졸업생들이 사회 진출을 크게 도왔다고 밝혔다. 한 번은 수원경찰서에서 호출해서 일본 수사관이 학원 운영을 그만두라, 그렇지 않으면 고문하겠다라고 협박할 때 황종우 선생은 가르치는 것이 왜 범죄냐, 일본 정부에서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한다 라고 답변해서 학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황종우 선생의 농촌 계몽운동 참여를 밝힌 최용신과 샘골 마을 사람들 책을 출간한 홍석찬 목사와 산호세 자택에서 가진 내용 중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대한 독립이라든가 독립정신, 그런 거 학생들한테 절대로 가르칠 수 없었지요. 그 대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모세라든가 창세기 같은 거,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근근히 얘기를 해야 했죠. 직접적으로는 못했죠. 자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수를 가르치는 것도 한글 글자 그리고 무궁화를 하나씩 자수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쳤어요. 한 도에 하나씩 그리는 거지. 평안북도, 평안남도, 그 다음 황해도, 강원도, 또 경기도, 충청도. 일본 관리들은 자수라고 알고 있었거든. 나중에 그놈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것도 다 압수했지만 그래도 그걸 가르쳤습니다. 무궁화는 꽃인데 뭐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항변을 했던 거죠. 가브리엘 황 교수는 그의 부친이신
황종우 박사에 대해서 아버님은 농어촌 계몽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으며 가지고 계셨던 자산들을 모두 털어서 사회 봉사를 해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집은 의사 집안이면서도 늘 경제적으로 검소하게 사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는데, 아버님께서는 제게 돈이라는 것은 의롭게 써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게 하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오랜 세월 의사로 또 교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시던 황종우 박사가 은퇴 후 96세에 시인이 되어서 문단에 들어가십니다. 한국 문학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구 문학의 시 부문 신인 우수작으로 당선되어서 2011년 지구 문학 봄호에 3편의 창작시가 기재되면서 시인으로 등단하시게 되는데요. 심사평에는 황종우 박사의 진지한 삶의 자세가 가슴 찡한 울림을 주며 서정성과 감각적인 표현이 잘 드러난 황종우 박사의 시 호박엿, 노파, 효자손 3편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황종우 시인의 시 호박엿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박엿. 시장에 갔다가 호박엿 한 봉지 사들고 왔다. 구수한 고향의 향수가 흠뻑 배어나온다. 우선 아파서 누워있는 아내의 입속에 한 개 넣어주었다. 내 입에도 한 개 넣고 우물우물. 달다, 고소하다, 향긋하다. 우리는 이불 속에서 달콤한 고향을 입속에 굴리다 잠이 들었다. 그리고 둘이는 꿈속에서 고향을 다녀왔다. 인생은 길지 않고 잠깐 머물렀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와 같다. 자기가 태어난 조국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본성이다. 의학박사, 시인 황종우. 황종우 박사님과 최용신 선생님 같은 분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봉사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잘 지켜질 수 있었고, 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국가의 운명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나라를 다시 잘 지켜내고 발전시켜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고 자라나는 우리의 후손들입니다. 후세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삼가 고 황종우 박사님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